시작할게요. 와, 노래 한 곡. 용점에다가? 노래 한 곡? 용점에다가. 노래? 네. 한국사 노래. 노래 넣나요? 수업 시간에 노래 넣나요? 네. 한국인의 100명의 위인. 진짜 팍 쳤죠. 100명의 위인. 직접 시다.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감사합니다. 몇 시에 왔어요? 9시요. 아침. 네. 힘들죠? 네. 그래도 이렇게 모여있을 때가 위안이 됩니다. 어디 섰을 때 되면 다 개별화된 존재예요. 공지가 아니라. 그냥 모여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란 원래 외로운 겁니다. 외로워. 어느 시인이 프랑스 시인인가 시를 썼는데 사막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사막. 너무나 사막을 걷는데 외로워서 혼자 사막을 걷는데 외로워서 거꾸로 걸었대. 거꾸로. 자기 발자국을 보려고. 그래서 자기 발자국을 보려고 사막을 걷는데 거꾸로 걸었대. 내가 볼 때는 공부도 그렇게 외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친구를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떠들고 이럴 때가 좋을 때입니다. 진짜 공부할 때는 외로운 겁니다. 진짜 공부할 때는 외롭고 아 내가 정말 외롭구나. 외로워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내 발자국이라도 보고 싶어라고 사막을 거꾸로 걷는 사람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비로소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게 제대로 된 공부라고 생각해요. 힘들지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니 고교니 또는 뭐 성리학이니 이런 것들을 학문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어차피 공부란 자기에 대한 발견, 우주에 대한 발견이에요. 자기와 우주에 대한 발견. 알겠죠? 한국사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사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나는 누구냐, 세계 속에 나는 누구냐, 또 이 우주란 뭐냐, 우주 속에 나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알겠죠? 네. 너무 막 심각하게 하지 말고 잘 보세요. 했어요. 다 보세요.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그랬는데 몇 년대라고 이게? 몇 년대라고? 80년대. 1880년대. 그래서 80년대에 개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여기는 많은데 쓸만한 게 없어. 마이크 보죠. 얘는 너무 에코가 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노래방 같아. 보세요. 80년대 1차 수신사 봐봐 얘들아 책 보지 말고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건 몇 차 수신사였어요? 2차 수신사만 나왔어요. 2차 수신사 이름이 누구라고요? 김홍집이 나왔어요. 이 김홍집이 무슨 책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선책량.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전에 1차가 있었는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어볼 소지가 있는 놈이 바로 누구예요? 1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600문제 정도를 풀어봤는데 근인대사 문제를 낼 거 다 냈어요. 내기 진짜 힘들어 이제. 낼 거 다 나왔어. 흥선대원군에 관한 문제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는 뭐냐면 안 나온 것들을 어떻게 잘 내느냐.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려고 고민하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출제하느라고 고민해요. 이 게임이 시험이라는 접점에서 만나고 있는지 몰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2차 김홍집이 있는데 1차 누가 있다고? 김기수. 이 사람이 갔다 와서 쓴 책이 일동기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얼핏 들어두세요. 알겠죠? 외우잖아. 좋아. 외우려는 부담 갖지 말고 일동기유 누구라고요? 김기수. 언젠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김홍집은 너무 유명하고 아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뭐가 있었다? 통리기무화문. 쫑얼쫑얼 해보세요. 뭐라고요? 통리기무화문. 나중에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있는데 그거랑 혼동하면 안 돼요.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는 뭐였어요? 군국기무처였어요. 말을 해보자. 뭐라고? 군국기무처. 그러니까 80년대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는 청나라를 모방한 통리기무화문이고 청나라가 총리기무화문이 있었거든요. 이 청나라의 총리기무화문을 모방해서
통리기무화문을 두고 개화를 추진했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나중에 1894년 갑오개혁 때는 또 뭘 만들었다? 군국기무처를 두었다. 이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분리수거 할 거야. 알았어요? 다시 합니다. 80년대 뭐라고? 80년대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 뭐라고요? 통리기무화. 그 밑에 분야별로 개화를 마구잡이로 하지 않고 분야별로 섹타별로 나눠서 하기 위해서 12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밑에 뭘 뒀다? 12사를 두었다. 이렇게 묶어둘 것. 통리기무화문 밑에 뭐가 있었다? 12사가 있었다. 개화를 분야별로 나눠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있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또 보세요.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파견하고 청나라의 영선사를 구분할 줄 알 거. 일본에 파견한 게 뭐라고? 조사시찰단. 청나라에 뭐라고요? 영선사. 잠깐.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전에 일본의 정식 사절 누구를 파견했다고 그랬죠? 수신사를 파견했었죠. 그리고 또 일본의 이놈들은 뭐예요? 조사시찰단은 뭐랄까 그 수학여행단입니다. 근대화된 일본의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나 근대화된 모습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둘러보고 온 놈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조사시찰단. 이름에서 딱 느껴지죠. 그래서 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통신사와 수신사가 있었는데 개항 이전에 보낸 게 누구라고? 통신사. 개항 이후에 보낸 게 뭐? 수신사. 그리고 수신사와 별도로 일본의 상태를 점검하고 오도록 보낸 게 뭐라고요? 조사시찰단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붙여줄 거. 알겠죠? 그래서 분리수거, 통신사와 수신사.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말이죠. 임진왜란 이후에 12차례나 개항 이전에 보낸 우리가 일본한테 한 수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사절 일행이죠. 알겠어요? 통신사는. 그리고 개항 이후에 수신사 1차, 2차 보냈고 수신사 말고 조사시찰단이 있었다라는 점. 청나라에는 영선사 중국고 김윤식이라고 쓰세요. 김윤식. 영선사로 파견된 사절 이름이 김윤식이에요. 아까 우리가 온건계합파 가운데 김윤식이 봤죠? 김홍집,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온건계합파입니다. 그래서 영선사가 파견돼서 이 영선사가 갔다 와서 그 텐진 조병창 무기 만드는 공장을 보고 와가지고 전환국, 기기창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알았어요. 잠깐 얘들아. 청나라에 파견된 사실이 누구라고요? 영선사. 그 영선사로 갔다 온 사람 누구라고? 김윤식. 걔가 청나라에 가서 보고 와서 청나라를 모방해서 만든 관청이 전환국, 기기창, 박문국. 박문국은 뭘까요? 박문국은 뭘까요? 한성순보라는 신문을 발행했던 인쇄소입니다. 인쇄소.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소가 뭐라고? 박문국이야. 이건 뭘까? 기기창. 무기공장이에요. 텐진에 있는 조병창을 보고 배워온 게 기기창이에요. 우리나라에 만든 기기창이죠. 그리고 전환국은 뭘까요? 전화가 아니야. 전환국은 돈만 화폐 제조창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근대식 관청들을 지었다.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보세요. 군제의 개편 오군영. 조선 후기에 있었던 중앙군대가 오군영이었죠? 오군영 기억나요? 오군영 훈련도감, 어영청, 총육청, 수어청, 금영 5개가 있었죠? 이 오군영을 줄여서 몇 개로? 2개로 줄여버렸어요. 이게 90군대 이영이야. 그리고 뉴 새로운 신식군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별기군이다. 고려시대에 윤관이 여진을 치기 위해서 만든 군대가 뭐가 있었죠? 별구반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별할 것. 알겠죠? 또 삼별초도 있었죠. 별자들 안에. 삼별초는 뭐였어요? 몽고한테 몽고란다. 몽고에 장악했던, 그죠? 대몽 항쟁을 했던 마지막 무신들이죠. 다시 하겠어요. 90군대 이영과 신식군대 별기군. 자, 90군대 나오면 생각나는 사건이 뭐더라? 이모군란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식군대를 양성했고 사관을 양성했고 일본인 교관 이름이 누굴까? 이거 이모군란 때 나왔던 이름인데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그죠?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를 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군대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또 민중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서 일본 상인 때문에 그래서 성난 군중들이 결국 군인들과 함께 도시 빈민층이 합세해서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몇 년이라고요? 이모년. 몇 년? 82년. 이모년. 그 뒤 2년 뒤에 뭐가 일어난다고? 갑신정변이 또 일어나죠. 연대를 따로 연락하지 말고 순서대로. 여러분 거기 들어봐. 몇 년에 개항? 76년 개항. 82년에 미국과 개항. 그죠? 그리고 80년대 어때요? 개화가 추진되고 있었다.
이 개화 추진 과정에서 충돌한 게 이모군란. 몇 년? 82년. 알겠죠? 그 84년 뭐? 갑신정변. 이렇게 스토리로 알아둬야 돼요. 연대로 이러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렇게 연결돼서 사건이 이야기가 꾸며져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도시 군인들이 봉기를 켰는데 도시 빈민층들이 합세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쳐들었다고 그랬죠, 애들이? 어디를 쳐들었다고 그랬어요? 네? 구식 군인들 월급 주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선해청이죠. 써보세요. 선해청 습격했어요. 그래서 선해청 당상관 민경호를 죽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흥선대원군을 모셔가지고 다시 이제 그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었는데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결국 흥선대원군은 청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자, 그러면 이모군란의 결과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좀 상세히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이런 문제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죠.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게 됐고요. 줄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게 됐습니다. 이모군란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죠. 근데 그 이모군란 결과 일본과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제물포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 군대까지 주둔하게 됐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일본 군하고 청나라 군대하고 싸울 소지가 생겼죠. 네. 언제 싸웠어요? 갑신정변 때 싸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무슨 조약을 체결하자.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야. 다시 보겠어요. 다시. 자,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됐고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게 됐다. 재정고문 동그라미 누구라고요? 마젠참. 외교고문 동그라미 누구? 멜렌도르프. 독일 놈이야 이놈은.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마젠창이나 멜렌도르프가 나오면 무슨 사건과 관련돼요? 이모군란 이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헷갈려 나중에는.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고문들이 많이 나와. 나중에 또 고문들이 또 있습니다. 스티븐스라든지. 그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합해기했던 누구예요? 일본 놈. 예? 일본도 합해기했던 사람 누구야? 일본 재정고문 누구예요? 화폐 정리 사업 했던 화폐 정리 사업 누구야? 메카다. 기억나요 안 나요? 이렇게 고문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 나눠주잔 말이야.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놈 고문 누구라고? 마젠참. 또 재정고문 누구라고요? 외교고문 누구라고? 멜렌도르프. 구분해 두세요. 이렇게 내정 간섭을 단행했다. 됐습니까? 네. 중요 표시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름 딱 보니까 무엇에 관한 조약 같아? 경제조약이죠. 무역과 관련된 것이죠.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건 이거예요. 이미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제1차 수신사로 갔다 왔던 김기수 이후에 통상장정을 체결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통상장정을 통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게 통상장정이야. 그러니까 먼저 일본은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통상장정을 통해서 경제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이 경제 침략이란 뭐냐? 경제 침략이란 우리나라를 일본의 뭘로 만들기 위한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오케이? 또 우리나라를 일본의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막연하죠. 다시 더 뜯어서 보면 일본 놈들이 만든 양은 냄비며 고무신이며 메리아스며 이런 거 갖다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에. 관세 없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 상품의 시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했던 대장장이가 만든 그 냄비 또는 뭐 칼 이렇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려. 일본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이 다 팔리고 우리나라 산업 다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산업 다 도산해버린단 말입니다. 또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집에서 배짝 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복 뭐 치마 이런 거 팔겠어 안 팔겠어? 다 망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본 놈들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때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에서 원료가 뭐냐? 쌀이야 쌀, 콩, 또는 뭐 쇠가죽, 소가죽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훑어갔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먼저 우리를 경제적으로 침략해 들었다. 뒤이어서 청나라도 뭐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해서 자 이렇게 붙게 됐다 이거야. 이해가?
이해가요? 이렇게 붙게 됐어요.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벽도에서 청나라도 조선과 청의 경제 침략이 시작되게 됐다. 이거 보세요. 지금 둘 다 이모군란 이후잖아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이렇게 되고 또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 놈들이 재물포조약을 체결해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하고 지금 붙게 됐잖아. 이 상황을 보세요. 봐봐 얘들아. 경제적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먼저? 일본이. 군사적으로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청나라가 이모군란 이후에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이모군란이 끝난 다음에 일본도 우리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자고 맺은 게 무슨 조약이야? 재물포조약. 오케이?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가 되면 청과 일본 사이에 경제적으로 충돌하고 이렇게 군사적으로 충돌해서 이 충돌이 결국 나중에 빵 터진 게 뭐다? 청일 전쟁이다 이거야. 알겠죠? 긴장 관계가 조성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륙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개항장에서 100리 떨어진 곳까지 진출. 청의 침략이 경제 침략이 복격화되고요. 일본도 뒤질세라 군대를 주둔하겠다 해가지고 일본 군대 50명이 경비병이 주둔하게 됐다. 재물포조약 도그라미. 그래서 뒤에다가 청과 일본의 무슨 대결? 군사적 대결이 시작됐어요. 재물포조약으로. 알겠죠? 이모군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뻔했던 민비가 청나라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민씨 정권이 당연히 청나라한테 붙어서 친청 수구화되겠죠. 이것 때문에 김옥균이 화가 나서 갑신정변을 일으킨다. 도대체 근대를 안 하려고 그래 민비가. 그래서 이제 민비 일당을 제거해야겠다라고 칼을 뽑아든 게 갑신정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이 미국에 파견된 사절 일행을 뭐라고? 보빙사절단. 그죠? 1883년에 보빙사절단 일행인데 그래서 최초로 보빙사절단 일행으로는 민영익,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파견됐답니다. 알아두세요. 이름 다시 고개 들어봐. 일본에 누구를 파견했다고? 일본에 수신사 또 뭐? 통신사. 통신사 아니야. 통신사 하면 안 돼. 통신사 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치는 거야. 수신사 또 뭐? 조사시찰단. 이게 일본에. 청나라는 뭐? 영선사. 미국에는 뭐? 보빙사절단. 83년. 요걸 잘 알아두세요. 구분해 놓으세요. 사절단 일행 개항을 추진하면서 개화를 추진하면서